안녕하십니까. 시트릭스에서 네트워킹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종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넷마블 인프라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 시트릭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실제 사용하고 계신 고객의 사례를 넷마블 김영일 매니저님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화 기술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VM 기술을 통해 기업에서 운영하던 기존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엔진을 설치한 후 그 기반으로 게스트 OS를 설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VM에 설치되게 됩니다. 이러한 VM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 오픈스택과 같은 통합 툴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VM 기반의 단점으로는 반드시 게스트 OS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스트 OS를 사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오버헤드로 인한 데이터 사이즈 크기 증가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컨테이너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물리적인 서버에 도커 엔진을 설치, 네임스페이드와 같은 분리된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공개함으로써 많은 개발자로부터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VM에 비해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변화입니다. 왼쪽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은 구현이 간단하고 개발의 난이도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포가 간단하고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이 쉽다는 강점이 있지만 기능이 많아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기능이 추가되면 될수록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여도 무중단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단위의 빠른 테스트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동작함으로써 서비스 단위의 팀 구성을 하여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개발, 배포,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 생산성이 향상되고 배포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릴리즈 주기의 변화입니다. 기존 모노리틱의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가 코딩을 하고 빌드하고 QA팀에서 테스트를 한 뒤 서비스 팀으로 이관하여 어플리케이션 릴리즈 및 운영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수정이 발생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과정과 동일하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몇 달 또는 연 주기로 서비스의 릴리즈 주기가 진행됩니다. 이에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은 코딩, 빌드, 테스트, 릴리즈, 운영 과정이 서비스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릴리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서비스별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과정들이 해당 서비스 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조직은 개발, 서비스, 운영팀, 즉 서비스를 개발로부터 릴리즈, 운영함에 있어 해당 팀의 유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릴리즈 된다면 많은 팀들이 모여 업무를 조절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첩성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무별 조직에서 서비스별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별 팀에서 소통을 통해 신규 서비스 추가, 서비스 수정,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 항목이 준비되어야만 실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트릭스 ADC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트릭스는 총 4가지의 디플로이먼트 방식을 제공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인그레스 방식, 투티어 인그레스 방식과 가장 완벽하게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 메쉬 라이트 방식, 서비스 메쉬 방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그레스 방식인 유니파이드 인그레스 방식, 투티어 인그레스 방식은 상단 시트릭스 ADC에 의해 노스-사우스 방식의 트래픽에 대해 로드 밸런싱 하게 됩니다. 유니파이드 인그레스 방식은 시트릭스 ADC에 의해 L4, L7 로드 밸런싱을 하며 투티어 인그레스 방식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설치된 시트릭스 ADC에 의해 L7 트래픽에 대한 로드 밸런싱, 클러스터 내부에 설치된 시트릭스 CPX에 의해 L7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메쉬 방식인 서비스 메쉬 라이트 방식, 서비스 메쉬 방식은 시트릭스 ADC에 의해 노스 사우스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하게 됩니다. 서비스 메쉬 라이트 방식은 시트릭스 CPX가 클러스터 내부의 파드들을 로드 밸런싱하고, 서비스 메쉬 방식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외에 사이드카로 사용되어 파드 간 발생하는 트래픽 또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트릭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넷마블 IT 인프라팀 김영일 매니저님을 통해 왜 시트릭스와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준비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넷마블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넷마블은 다양한 게임을 직접 개발하고 PC,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게임 컴퍼니이며,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온프레미스의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주로 AWS, GCP 및 애저 등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쿠버네티스 사용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내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기획하던 중 베어메탈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에 연동 가능한 로드 밸런서 솔루션이 필요했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검토했지만 넷마블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검토했던 솔루션은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CNCF에도 등록되어 있는 메탈 LB를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슈가 존재했었습니다. 우선 메탈 LB의 경우 L2 모드 및 BGP 모드를 지원하는데, L2 모드에서는 리더 노드를 선출하여 트래픽이 특정 노드를 경유하게 되면서 리더 노드의 장애 시 페이로버 시간이 수초에서 수십 초가 소요되는 이슈가 있었고, BGP 모드에서는 대상의 수가 변경되면 다수의 연결 중인 커넥션이 끊길 수 있는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러스터의 크기가 동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다수의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오픈소스 솔루션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계속 진행하던 와중 시트릭스사와의 미팅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위한 ADC 솔루션을 제안받아 검토를 진행했고, 요구사항들을 가장 많이 충족한다 판단하여 ADC를 기반으로 내부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넷마블에서 쿠버네티스를 서비하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넷마블에서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시스템, 줄여서 NOS라고 부르는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쿠버네티스 서비스 역시 NO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NOS를 통해 원하는 구성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NOS의 네트워크 컴포넌트에서 쿠버네티스와 연동되는 모든 ADC 엔드포인트 정보 및 전체 사용 가능한 VIP 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해당 클러스터와 연동될 ADC 엔드포인트 및 VIP 풀을 매핑하여 시트릭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합니다. 개발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클러스터 간 리소스 보안 등의 아이솔레이션을 위해 넷마블은 빅 원 클러스터보다는 목적에 맞는 클러스터를 직접 구성하여 사용하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NOS를 통해 원하는 구성의 쿠버네티스를 직접 생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약 60개에서 70개 사이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넷마블에서 로드 밸런서를 연동하는 케이스들입니다. 개발자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개발자의 경우는 이스티오를 쓰고 싶어요. 어떤 개발 파트의 경우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라 기본적인 로드 밸런서만 구성하고 싶어요. 또는 엔진엑스 인그레스는 못 쓰나요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개발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부를 제어하고 있지 않으며 ADC를 통한 로드 밸런서 및 인그레스 서비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부의 이스티오나 엔진엑스 인그레스 등의 배포 및 사용은 개발자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시트릭스 인그레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에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배포하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CPX를 통한 서비스 메쉬 구성도 개발자들에게 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릭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측 가능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트래픽은 시트릭스 ADC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되며, 이때 시트릭스 ADC는 로그 스트림 형태로 시트릭스 COE, 시트릭스 ADM에 전달하게 됩니다. COE는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그 스트림을 각 오픈소스가 사용하는 포맷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ADC에서 포맷 형태를 매번 변경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COE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로그 프록시 기능을 지원합니다. ADM은 시트릭스 ADC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픈소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트릭스만의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쿠버네티스 환경 외부에 있는 ADC, 내부에 있는 CPX가 한 개의 소스 코드로 개발되어 플랫폼 형태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트래픽 관찰을 위해 총 그림과 같이 4가지 항목이 필요하며 그 기능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깅은 이벤트의 발생 시간을 기록하는 정보이며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제한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매트릭스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된 데이터, 이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레이싱은 트래픽 플로우 및 지연시간 추적, 지연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그래프는 모든 서비스의 상호 의존성 및 서비스 상태, 인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 중 로깅, 매트릭스, 트레이싱은 시트릭스 COE를 통해 지원하며 서비스 그래프는 시트릭스 ADM을 통해 지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로깅, 매트릭스, 트레이싱을 확인하기 위해 오픈소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깅 항목을 보기 위해서는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 수집, 키바나를 통해 대시보드 형태로 표출하게 됩니다. 해당 로깅 기능을 사용을 하면 10%의 품질이 좋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평균 레이턴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시간별 리퀘스트 트래픽의 평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인 프로메티우스에서 수집, 그래파나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 ADC에서 수집된 서비스, 트래픽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 서비스의 상태뿐만 아니라 장비 상태의 수치들을 해당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를 확인한 후 상세한 트래픽 플로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킨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집킨을 통해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딜레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많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러한 오픈소스의 양은 방대하고
이런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ADM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VPX,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VPX, 도커 기반의 CPX, 베어메탈 기반의 BLX, 하드웨어 타입의 MPX, 멀티 테넌트 장비인 SDX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ADC들은 한 개의 소스 코드로 작성되어 있어 서로 다른 형태의 ADC를 사용하더라도 분석, 통합 관리 방법이 변경 없이 기존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트래픽 및 상태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ADM을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의 맵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마이크로 서비스별 처리 성능, 상태, 에러 등을 통한 통찰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이용하여 스코어 기반의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코어 기반의 서비스 상태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상 징후에 대해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DM은 클러스터별, 네임스페이스별 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마이크로 서비스 맵을 제공하며 이 맵을 통하여 어떠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상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 수치, 프로세싱 타임, 데이터 볼륨과 같이 주요 매트릭의 가시성을 제공하며 서비스 리스폰스 타임, 에러 등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연관성 및 들어오는 서비스에 대한 주요 매트릭의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맵을 통해 마우스를 해당 플로우 위에 올려놓고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즉각적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HTTP, SSL, TCP 프로토콜에 대한 매트릭을 제공하여 평균 리스폰드 시간, 토털 에러 카운트, 데이터 볼륨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로부터 발생한 SSL 에러, TCP 리셋 수치, 서버로부터 발생한 SSL 에러, TCP 리셋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외에 과거에 발생한 수치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추적이 용이하고 해당 기능을 클러스터별, 네임스페이스별, 어플리케이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그래프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상호 의존성 및 상태, 인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시트릭스 ADC와 시트릭스 CPX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맵을 작성하고 해당 맵을 통해 복잡하게 이동하는 트래픽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 중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레이턴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우측 화면과 같이 노란색으로 알림을 나타내어 현재 상태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화면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에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면 상세한 디테일 및 트랜잭션별 로그와 트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URL에 접속하였는지, 그 결과가 정상인지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트래픽 하나하나마다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디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적, 감시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트레이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의 하나인 집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DM은 화면과 같이 자체적으로 트레이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어디서 어떠한 URL을 요청하였을 때 응답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깅, 매트릭스, 트레이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서치, 키바나, 프로메티우스, 그라파나, 지킨의 오픈소스가 필요했던 반면에 ADM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오픈소스 필요 없이 ADM 제품 하나만으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관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모든 명령어를 API 호출을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시트릭스 ADC는 위에서 아래로 노스 사우스 트래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 SSL, AAA 인증, API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보다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릭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이 필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디플로이먼트를 기반으로 유연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COE 제품을 통해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과 툴의 통합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앞서 발표의 고객 사례를 보면 이미 60개에서 70개의 클러스터를 시트릭스 ADC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릭스 ADC는 큰 환경, 멀티 클러스터 환경, 다이나믹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SSL, AAA 인증, API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ADM 제품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과거의 시점, 문제가 예상되는 미래의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관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시트릭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은 빠른 비즈니스 속도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 시트릭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를 넷마블 김영일 매니저와 함께 설명드렸으며 이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